네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돈벌자입니다. 오늘은 바로 카카오의 의장이죠. 이제 김범수 의장이 우리나라 한국 최고 부자의 순위 1위에 오른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려 해요. 현재 삼성전자 주주분들도 많으실 거고, 카카오 주주분들도 많을 거예요. 실제로 제 지인 중에도 카카오에 한 2천만 원 넣었다가 4천만 원이 된 분도 계신데요. 한번 오늘은 그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. 왜냐면 되게 좀 기록적인 일이고, 현재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이 내용을 보고 좀 생각을 해볼 만한 포인트들이 있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은 굉장히 대단하다고 하는 이유가 뭐 한국 최고의 부자에 오른 그 자체도 있겠지만, 이재용 부회장님은 삼성 그룹으로 이어지는 뭐 이병철, 이건희, 이재용 그 라인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승계받은 그런 재벌이고, 이 김범수 의장님은 스스로 이 카카오라는 그룹을 만든,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서 세계 아니죠, 한국의 1위의 부자의 순위에 오른 그런 인물이에요.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김범수 의장님이 한국이라는, 대한민국이라는 시장에서, 그러니까 세계의 부자 순위로 따지면은 낮겠지만 한국이라는 시장에서는 뭐 재패를 했다라고 봐도 무방할 만큼 되게 대단한 인물인 거죠. 네이버의 이해진 의장님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대단한 인물인데, 지금 이 사건을 좀 그렇게 대단한 것도 있지만 봐야 되는 게 조금씩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. 그래서 현재 이제 대한민국의 전통적인 재벌 그룹 기업들이 있잖아요. 삼성, 하나, 뭐 SK, LG, 현대차, 뭐 현대중공업, 현대건설,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, 이 균열을 일으킨 게 바로 이 김범수 의장님이란 거고, 여기서 한 가지 봐야 될 게, 여러분들은 이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님을 통해서 이게 이렇게 균열이 일어났으면 또 이 균열을 뚫고 들어오는 새로운 IT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.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잘 봐야 된다, 그런 이제 포인트가 하나 있는 겁니다. 그래서 기존에 현재 삼성전자에만 투자를 해놓으신 300만, 360만 명의 주주분들이 있잖아요. 물론 대한민국 주주분들이 다 아니실 수 있으니까 한 300만이라고 보면, 이런 분들이 현재 삼성전자를 맹목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라고 하면 조금 생각을 전환해야 될 시기, 그러니까 삼성전자에만 100% 모든 자산을 넣어놓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점도 한번 시사점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번에 15조 5천억의 순자산을 기록을 했고요. 김범수 장님은 요게 이제 카카오페이, 그리고 앞으로 뭐 꾸준히 상장할 카카오 그룹 계열사들, 카카오페이지 이렇게 상장을 하면 더 늘어날 겁니다. 그래서 뭐 당분간 뭐 카카오 자체의 주식이 급락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 한은 당분간은 꽤 길게 유지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렇게 생각이 되고, 아무튼 그래서 뭐 순자산 1위를 기록했지만 사실상 세계, 아니 우리나라 한국 1위의 최고의 부자라고 할 수는 이제 관점에 따라서 없을 수도 있어요.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그래도 이재용 부회장이지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. 물론 맞죠. 왜냐면 여기 안에 체크되지 않는 재산이 실제로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맞는 말입니다.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따라갈 그런 토대는 사실 미국이 될 거예요. 그래서 그 항상 미국에서 먼저 일어난 게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시차를 두고 일어나는 경향이 있거든요. 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면 너무 기니까. 근데 미국에서는 실제로 지금 세계 1위이면서 이제 미국의 최고 부자인 사람이 아마존의 제프고요. 제프 베조스. 그 다음에 2위가 바로 일론이죠. 그리고 얼마 전까지는 빌 게이츠였죠. 이렇게 실제로 IT 기업의 그런 거부들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런 실리콘밸리의 해적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생겨났어요.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성공적인 케이스가 네이버와 카카오겠죠. 근데 뭐 그 다음에 NC소프트도 있을 거고 다양한 기업들이 있는데, 이제 점차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이런 현상을 더욱더 가속화시킨 측면이 있고, 저는 이 가속화는 계속 될 거라고 봅니다.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런 경제 지형이, 여러분들이 한 1990년
그리고 2000년, 그 다음에 2010년 그런 코스피 시총 10위권 기업, 코스닥 시총 10위권 기업들을 보면 분명히 느껴질 거예요. 근데 저는 이번 시사점에서 그런 걸 좀 느껴야 된다라고 보고, 이 카카오 그룹 뿐만이 아니라 기타 그룹들 있잖아요. 예를 들면 뭐 빅히트 같은 경우도 요즘에 이름을 바꿨죠. 빅히트에서 뭐로 바꿨는데, 아무튼 빅히트에서 뭐로 바꿨는데, 그 빅히트도 그냥 단순히 방탄뿐만이 아니라 네이버와도 연합을 하고 있고 요렇게 움직임이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이 카카오와 네이버 두 가지를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, 여기에 더해서 뭐 NC소프트라든지 넥슨이라든지 요렇게 이런 IT 재벌들까지 올라갔잖아요. 근데 이 IT 재벌들이 이제는 전통 재벌들, 우리나라의 전통 재벌들과 견줄 만큼 성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여집니다. 그래서 현재도 시가총액이 네이버와 카카오는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, 이게 이제 그 밑에 부분의 그런 IT 기업들도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게임 기업들을 포함해서 이런 문화 콘텐츠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.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메타버스와도 사실 연결이 되긴 합니다. 그래서 그 내용은 바로 다음번에 이제 마크 저커버그의 이런 페이스북이 메타버스 기업이 될 거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. 아무튼 그래서 이 김범수 의장님이 국내 1위 순자산 1위를 터치했다는 거를 그냥 와 1위 했어 대단하다 이렇게만 보고 넘어갈 사항은 아니고, 이런 이제 전통적인 재벌 그룹들이 정체돼 있고 이런 IT 기업들의 이런 성장세가 눈에 띈다. 그러니까 재벌 기업들의 3대까지 간 거잖아요. 지금 어떻게 보면 3대 이제 상속 체계, 승계 체계로 가고 있는데, 이 체계가 뭐 4대, 5대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뭐 NC소프트, 넥슨, 이런 네이버, 카카오, 넷마블을 필두로 한 이 사람들은 다 1대거든요. 지금 이해진, 그다음 카카오의 김범수, NC의 김택진, 넥슨의 김정주. 얼마 전에 김정주 회장님은 NXC 이제 의장을 물러났나요? 회장을 물러났나요? 아무튼 이제 잠깐 물러난 걸로 아는데, 이렇게 1대거든요. 다 이분들은. 그래서 이 1대 경영진들의 이런 새로운 재벌 형성, 요런 거를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.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도.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요런 부분이고, 하나 예외는 이제 CJ 같은 경우, CJ는 저는 좋게 보는 게 이제 CJ ENM을 필두로 있고 CJ 대한통운을 필두로 있는데, 네이버와 또 연합을 굉장히 잘해가지고 이 CJ는 그래도 이 기존 전통 재벌 그룹에 속하지만 성장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런 걸 좀 느끼면 좋겠고요. 현재 제프의 재산이 240조 원이고 뭐 머스크의 재산이 한 200조 되죠. 근데 김범수 의장님의 재산이 15조지만 그 각자 이 제프와 일론은 사실 미국 시장을 제패한 거고, 이 김범수 의장님과 이해진 의장님은 한국 시장을 제패한 거죠. 이걸 토대로 이제 한국 시장을 이미 먹었기 때문에, 이걸 토대로 뭐 네이버의 라인이 일본에서 성장을 한 것처럼 이 카카오 그룹도 점차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. 글로벌 기업으로. 그리고 최근에 이제 카카오가 또 이제 CBDC, 한국의 그 디지털 화폐 프로젝트에 또 선정이 됐죠. 네이버를 꺾고. 그래서 그런 모습도 되게 눈에 띄고, 저는 굉장히 이번 사건을 그냥 단순히 한국 개인 순자산 1위에서 그칠 게 아니라 아예 재벌 그룹 자체의 변동성의 그런 티핑 포인트를 보여준 게 아닌가,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장기 투자할 때 너무 막 맹목적으로 현재 한국 1위, 2위 막 재벌 그룹들에 너무 맹목적으로 투자하기보다는 이런 것도 한번 느끼면서 투자를 하면 그래도 좋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바로 이어서 이제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가 생각하는 미래 메타버스 관련돼서도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. 그럼 이걸로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